기초 식간, 열도 지지 해서 이제 조후, 억부를 간단히 하고, 그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주 명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격국으로 해서 차츰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통변을 하나씩 하고. 그래서 이번엔 첫 시간이 자 조후인데, 조후는 자, 우리가 흔히 한난조섭이라고 한다, 그죠? 한난조섭. 한난이란 거는 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조섭은 밑에 지지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까지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면 천간을 보면은 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갑을, 병, 정, 무, 기, 병, 신, 임, 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12지지 식간을 제대로 알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개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개운을 하려면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식관과 12지지를. 내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개운법이랑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간목, 자, 일단, 자, 한난을 보면은, 한난은 식관은, 천간은 뭡니까? 화와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따뜻하고, 차갑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나머지 갑을, 무기, 경신은 사실은 뭐냐면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겁니다. 얘들은. 나무 이 자체가 차갑다, 뜨겁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무는 그냥 나무인 거죠. 얘는 여름에는, 봄, 여름에 잎을 피우고, 가을에는 겨울을 떨고, 이제 이파리를 떨구고, 겨울 나무로 사는 거고, 그죠?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를 뜨겁고 차갑고 하는 거는 오로지 병정과 임계다. 그러면 자, 여기서 가벌은 뭐요? 가벌은 자, 병화를 도와주죠. 병화를. 자, 경신은 인수를 도와주죠. 생해주잖아요. 그래서 자, 화를 쓰는 데 있어서 가벌이 도움이 되는 거지, 가벌이 한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병정 없이 가벌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어떤 사주가 따뜻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임계가 없이 사주 천간에 이렇게 경금 신금만 주르륵 놓였다 해가지고 이 사주를 차갑다고 할 수가 없다. 엄밀히 말해서 갑을, 무기, 경신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자, 이 병정을 자 구분을 해보면은, 병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태양이죠, 태양. 태양.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어떤 자연적인, 이제 한난조섭에서 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불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불. 태양은 자연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죠? 반면에 정화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날로, 그러니까 인공적인 불인 겁니다. 이건 인공적인 불.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불로 쓰일 때 이런 거고, 만약에 빛으로 쏘인다면은 어떤 거 있어요? 얘는 태양빛이면은 여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불을 밝히는 거죠. 촛불을 밝힌다든지, 그죠? 전기 형광등을 켠다든지. 어쨌든 병화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병화는 우리 사람이 인공적으로 나무를 떼든지 그죠? 기름을 떼든지 해서 만들어내는 불이자 빛이다. 그래서 병화를 쓰는 거는 돈이 안 듭니다. 돈이 안 듭니다. 태양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반면에 정화를 쓰는 거는 돈이 듭니다. 돈이 든다.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야? 사람이 노력을 들여야 되죠. 노력과 시간을 들인다는 거죠. 어쨌든 노력을 들인다. 난로를 떼야 되잖아요. 그죠? 장작을 패가지고, 넣든지, 도시가스를 설치해가지고, 보일러를 떼든지, 정화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여기 효과가 아주 적극적입니다. 정화를 쓰게 되면. 여기는 뭐예요?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시골에 그 비닐하우스 하는 거 보면은, 비닐하우스가, 그죠? 그 바람은 안 들어오고, 안으로, 햇빛만 이렇게 안으로 투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을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겨울에 날씨가 흐리다든지, 그죠? 날씨가 너무 추우면은, 이 태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안에. 예, 잘 못 자라요. 그래서 요새는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데 가보면 어때요? 다 보일러 설치되어 있죠. 이걸로 모자라니까 보일러를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 농사 짓는데 보일러 돌리면은 기름값 엄청 나갑니다. 어떨 적에는 기름값 때문에, 그죠? 이쪽은 개살구죠. 아무리 농사지가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병정화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 똑같이 인계수도 비슷한 차이가 있는데요. 자, 뭐래? 개수, 이제 병화와 개수가 대칭이 되고 정화와 인수가 대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수는 뭐예요? 비입니다.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물인 겁니다. 자연적인 물. 하늘에서 저절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병화와 개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하늘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면은 인수는 뭐예요? 우리가 저수지나 그죠? 그런데 인공적으로 퍼올리는 물이에요. 인공적으로 끌어다 쓰는 물.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이 논에 이제 물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모내기 하려면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요새 이렇게 차 타고 시골에 가보십시오. 전부 논에 물 받아놨어요. 모내기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은 손쉽게 그죠? 노력도 안 들이고 물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기로 퍼올려야 되죠. 아니면 저수지 물을 끌어다가 논에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인수입니다. 근데 자, 무슨 규모가 예를 들어서 논이 뭐 한 5마직이다, 10마직이다. 그럼 몰라도 이 넓은 평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평야를 전부 다 물을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 한계가 있겠죠. 이걸로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자, 우리 얼마 전에 산불이 났잖아요.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는데 자, 큰 산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실 비 한 번 오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큰 산불도 비 한 번 오면은 다 불이 제압이 되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우리가 인공적으로 헬기로 물을 실어다가 막 붓고 사람들이 뭐예요? 소방차 동원해가지고 물을 막 쏘고 하잖아요. 그건 다 임수를 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병정 마찬가지로 개수는 자연적인 물이고 내가 큰 공을 들이는 거 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고 임수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다. 대신에 이걸 개운으로 쓸 적에는 효과가 어떻다? 임수는 적극적이다. 적극적이지만은 뭐예요? 그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개수는 어때요? 적극적이진 않다. 이건 시간이, 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응? 내가 기울여 지낸다고 해가지고 당장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여긴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만큼 효과는 어때요? 아주 탁월하죠. 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떤 작은 지역에 한해서 어떤 탁설 적에는 임수가 효과적이죠. 굳이 비가 안 와도 되죠. 그냥 양수기로 퍼가지고 논뭐 맨마지기 되지도 않는 거 뭐 양수기로 채워버리면 물 끌어다 들이면 뭐 하루 이틀이면 논에 물 다 받잖아요. 근데 아주 넓은 지역에 그 몇만 평, 몇십만 평 되는 그 논에다가 물을 채우려고 하면은 이건 한계가 있다. 그때는 비가 와야 된다. 그래서 특히 조우를 가지고 이 식간을 쓸 적에는 병정 아니면 임계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개를 쓰는 데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 어차피 이 식간을 쓴 김에 우리가 식간에 대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2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자, 이건 양이다, 그죠? 이건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응? 양음. 그리고 어떤 목과 토금수의 어떤 오행의 성질로 보면은, 그죠?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다, 그죠?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음이고. 그럼 무기토는 뭐냐? 사실은 중립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무토, 기토 여기서 나눠서 무토까지가 양이고, 기토부터는 음이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건 뭐, 각자의 논리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다. 토는 중앙이다. 자, 이렇게 되고, 또 이걸 세분하면 어때요? 또 여기서 양과 음으로 나뉘어진다. 나뉘어지는데, 자, 이건 일방적인 이 나눔이고, 자, 우리가, 실제 쓰임에서는 이 음양이 좀 뒤바뀝니다. 실제 쓰임에서는 간목이 음이 되고, 을목이 양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갑이, 우리가 이 나무가 있잖아요. 큰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땅 속에는 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갑과 을목을 나누게 되면은, 뿌리가 갑이고, 땅 위에 솟아 있는 게 을입니다. 을이에요. 그래서 간목이 튼튼하면은 그죠? 이 나무는 뿌리가 튼튼한 거죠. 절대 쓰러지지 않는 나무죠. 그래서 간목은 우리가 그 부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수가 많아서 물에 떠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목은 부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이기 때문에. 그 을목은 뿌리 외에 땅 위에 나와 있는 줄기와 잎부분이기 때문에 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기가 많으면은 어때요? 분목돼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그게 있고 이 간목 이제 제가 그거 할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그 삼명통해라고 있어요. 삼명통해에 이 청강과 이 지지를 그 어떤 물상에 비유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천문지리 그죠? 삼명통해에 그 천문지리 생각하시는 분배론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개운하는데 많이 쓰거든요. 간목은 거기에 의하면 우레라고 합니다. 우레. 천둥번개예요. 이게 간목이 주역계에 보면은 이렇게 양입니다. 이게 레계거든요. 진레.
레게인데 이게 간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위에는 음이 두 개잖아요. 밑에는 양이고. 그래서 이 음이 두 개 겹쳐 있는 거는 이게 뭐예요? 구름입니다. 비구름. 비구름이에요. 근데 밑으로 양이 뻗잖아요. 양은 뭐냐면 바자작 하는 번개입니다. 번개. 천둥 번개. 번개가 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의 글자를 보면 어때요? 밑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기운이. 응? 이게 번개의 형상이라고. 번개의 형상. 그래서 간목은 자 나무의 뿌리다. 얘는 우레고 뿌리는 어때요? 응? 이런 나무가 있으면 밑으로 향해서 뻗어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간목입니다. 이게. 그럼 자 술을 좋아하는 게 간목이겠어요? 얼목이겠어요? 응? 술을 좋아하는 게 당연히 간목이겠죠. 태양을 좋아하는 거는 간목이겠습니까? 얼목이겠습니까? 얼목이 태양을 더 반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수기가 너무 많아서 수기를 좀 설기를 해야 되겠다. 그때는 얼목이 필요하겠습니까? 간목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을 빨아들이는 거는 간목인 거예요. 이 가불목이 재미난 게, 그 삼명통에서 뭐라 그러냐면 얼목을 바람이라고 하거든요. 바람. 그래서 이게 같은 목인데 성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가불목은. 다른 거는 병정이나 무기든 경신이든 인계든 비슷비슷한데 거기서 음양이 나눠지는 거지. 가불목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이게 어른 그 개에서 뭐냐면은 이 풍계거든요. 풍이에요. 이게 레고 이게 풍계라고 풍. 선풍이라고 하는데 어때? 뒤집어졌잖아요. 이 레게를 거꾸로 뒤집으면은 그죠? 얘는 양이고 얘는 뭐야? 양양음이에요. 양양음. 전혀 둘이가 반대로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 밑에는 음이고 위에는 양이에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누가 강합니까? 얘가 강해요, 얘가 강해요. 얘 양이 두 개잖아요. 얘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양은 뻗어나가는 기운이고 음은 수그러드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위로 그죠? 쫙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하죠. 간목은 밑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태풍 올 때 이런 막 폭풍을 치고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그거는 간목이고 천둥번개 여기에 가까운 거고 이 바람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어떤 봄바람 기분 좋은 바람 있잖아요. 하늘하늘 부는 시원한 바람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밥을 먹으면 어떠냐면은 자, 바람이 불면은 여기는 천둥 번개 같이는 아주 막 폭풍을 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바람이 불어. 비바람이 분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솔바람, 실바람 그 어떤 그죠? 우리가 흔히 생각을 밖에 나가면 오늘 좀 바람 좀 부네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바람이 부니까 어때요? 날씨가 개이는 거예요. 구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따 하겠지만은 기토는 구름이거든요. 기토는 구름입니다. 그래서 얼목이 나타나면 어때요? 구름이 사라지죠. 흩어져 버리잖아요. 바람에 구름이 흩어져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기토는 얼목을 꺼린다는 겁니다. 기토는 얼목을 꺼린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토일간이 얼목일간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다? 그냥 깨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목 앞에서 이 간목은 어떻다?
고양이 앞에 쥐다. 왜냐면 바람이 불면은 구름이 거치고 구름이 거치면 천둥번개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계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간목을 어떻게 써요? 아주 기토와 간목은 서로를 좋아하겠죠. 구름이 확 끼고 천둥번개가 치고 구름이 끼면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치려면 구름이 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둘은 이래서 합을 하는구나. 이렇다. 그리고 을목은 바람이고 자, 병화는 태양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지존이죠, 지존. 지존이에요. 이 태양이 있으니까 이 목은 생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정화는 뭐냐면은 별입니다, 별. 별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나타나면은 별이 어때요? 우리가 낮에 별을 못 보잖아요. 근데 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별이 실제로는 떠 있잖아요, 하늘에. 떠 있지만은 태양빛에 별빛은 존재를 잃는다. 존재를 잃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은 어때요? 밤에 태어나야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밤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자체로 어때요? 우리가 귀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귀. 그럼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태양은 언제 태어나야 되겠어? 내가 병화일간이다. 그러면 밤보다는 낮에 태어나야 되겠죠. 밤에는 태양이 없잖아요.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병화일간은 낮에 태어나는 게 좋고 정화일간은 밤에 태어나는 게 좋다. 그럼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안 되고 자, 만약에 병화일간이 밤 시간에 태어났다. 그죠? 만약에 이제 뭐 해시에 태어났다. 정화일간이 해시에 태어나면은 그 기명입니다. 천을기인이잖아요. 뭐 천을기인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화가 해시에 태어나면은 태 12운생의 태잖아요. 별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무슨 태의 현상이에요. 12운생의 태의 현상. 반짝거리는 거는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태 하는 거. 그래서 정화가 해시에 나면은 그 귀명입니다. 귀명이에요. 해시가 아니더라도 밤에 태어나면은 보통 귀를 보더라. 그러니까 태양은 낮에 태어나면은 귀를 보더라. 우리가 이 귀를 본다는 게 우리가 사주에서 귀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자, 이 귀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뭐 부자로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물론 이제 잘 먹고 잘 살 가능성이 많지. 근데 사주에서 귀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왠지 좀 기품이 있는 천박하지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명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죠. 이래야 되죠. 사람이 정말 돈은 철철철 넘치는데 그 입으로 내뱉는 말들이 정말 천박하기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이제 요새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유튜브에 제 올린 영상에 이 댓글을 봐도 참 어떤 분은 그 댓글 속에 그 사람의 어떤 이 귀가 느껴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사람이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다. 자, 그리고 무토는 노을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병화가 그럼 만약에 밤에 태어났다면
그럼 보통 이 사람은 어때요? 병화보다는 드러난 건 병화지만 그 사람 속을 보면 실제로 정화 같은 성향을 드러내게 되더라.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화일간이 요새는 애들 밤에 안 놓잖아요. 산분가가 밤에 일을 안 하는데 뭐. 그죠? 막 대부분 다 낮에 태어나잖아요. 정화일간이 낮에 태어나면은 존재감을 잃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얘가 어떤 밤에 별로 반짝반짝 이러기보다는 어때요? 병화의 성향을 지니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토는 노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석양이 쫙 지잖아요. 그 석양이거든요. 이게 무토가 서산에 우리가 해가 서산에 걸려 있잖아요. 이게 무토예요. 이게 서산에 걸린 태양이. 그래서 노을이 쫙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산으로 태양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형상입니다. 무토가. 그래서 사람이 의외로 멋있어요. 무토일간이. 무토일간이 멋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멋있다는 게 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무호일침과 그거 이야기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좀 어떤 그 낭만의 우수에 젖은 듯하면서 어떤 야성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왠지 그 매력적인 그런 게 있다.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항상 이야기해요. 가을의 전설 영화에 브래드 피트 그 사람의 역할이 그 영화 속에 걔가 이런 무토 일간의 성향을 좀 잘 드러낸다. 멋있어요. 그렇다. 기토는 구름입니다. 구름이기 때문에 자, 이 을목과 기토는 일간이 을목이네, 일간이 기토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역마가 있는 거예요. 다른 뭐 지지에 뭐 역마를 안 깔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들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항상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일간, 기토일간은 어떤 힘들고 지칠 때 아니면 좀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될 때 여행을 가야 돼요. 여행을 가면 많이 풀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타고난 역마기가 있더라. 타고난 역마기가 을목과 기토는. 무토일간은 무토일간은 저녁 석양을 내가 무토일간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저녁 석양을 바라볼 때 굉장히 그 힐링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금이 달입니다. 달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정화를 달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태양이니까 정화를 이제 달로 보는 거죠. 음요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요 천문지리 분배론에서는 경금을 달로 봅니다. 이게 뭐 거울같이 둥근 달 우리가 그러잖아요. 경금이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둥근 달 중에서도 어떤 달?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많은 보름달이다. 그래서 여기에 미남미녀가 많다는 겁니다. 경금일간이 미남미녀가 많다. 물론 경신금이 다 그렇다. 병정화도 미남미녀가 많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 경신금은 어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죠? 그런 얼굴에 미남미녀가 많다면 여기는 어때요? 얼굴이 환한 거죠. 그런 미남미녀. 그래서 상대적으로 따지자면은 여기가 좀 서구적인 미남미녀라면은 여기는 한국적인 미남미녀들이다. 얼굴이 좀 환하다. 병정화 일간인데 이 사람이 웃지 않고 잘 안 웃잖아요. 그럼 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 웃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요 갑을 병정이 있는 사람들은 좀 외향적이고 성향이 그죠?
외향적이면서 좀 오지랖도 넓고 설레발도 잘 치고 그렇다면은 일도 잘 벌리고 상대적으로 경신임계로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경신임계로 하면 그 반대죠. 좀 내향적이고 좀 어떤 바깥으로 내가 나서기보다는 묵묵히 보이지 않는 데에서 자기 일을 잘하는. 여기가 일을 잘 벌린다면 여기는 마무리를 또 잘하겠죠. 일을. 그렇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게 그 달과 보름달에 그러니까 이 십간은 하늘이잖아요. 십이지지는 땅이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물상을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십간을 하늘의 물상으로, 하늘의 물상으로 비유를 하자면 경금은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은 뭐요? 정화와 잘 어울리는 겁니다. 정화와. 그래서 경금일간이 정화를 본다. 정화일간이 경금을 본다. 그러면 이 자체로 뭐예요? 귀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별과 달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별과 달이. 근데 여기에 실제로 이게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태어나야 되겠죠, 밤에. 낮에 태어났는데 뭐 별과 달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어. 다 빛을 잃었지. 그죠? 어쨌든, 자, 정화와 경금은 그래서 잘 맞다. 잘 맞고, 또 뭐와 잘 맞냐면 을목과 잘 맞습니다. 을목과 정화와 경금이 잘 맞더라. 이건 천문지리 물상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천문지리 물상에서. 나중에 물상도 하겠지만 물상할 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잘. 구름이 끼면은, 기토가 끼면은, 그죠? 기토 구름이 끼면은 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리고 별도 사라지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은 구름만 끼면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하늘에 낮에 태양도 구름이 끼면은 사라지죠. 그래서 병화도 얼목을 반깁니다. 병화도 얼목을 반겨요. 바람이 좀 불어서 구름을 싹 걷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명한 그 뭐요? 경금이 얼목을 보면 뭐예요? 경금이 얼목을 반긴다는 거는 물상으로 천명한 가을 바람에 달이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도시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천명한 가을 바람에 달과 별이 밤하늘에 반짝반짝반짝거린다. 이 자체로 아주 기명입니다. 기명. 그리고 이게 달, 보름달, 그러니까 이제 거울 이런 모습 되고 이게 나중에 그럴 때 하여튼간에 이게 그 여의주도 됩니다. 여의주도. 그래서 이 경진이잖아요. 경진일주가 이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사람이 많은 게 용이 뭐예요? 여의주를 물은 거예요. 여의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보름달을 한번 탁 달이 하늘의 중앙에 떴을 때 한번 봐보세요. 동그란 게 꼭 여의주 같잖아요. 용이 그 여의주를 물려고 성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토를 둔 사람은 진토 일가는 경금을 반기더라. 용이 여의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달이 곧 여의주의 형상이더라. 자, 그리고 자, 신금은 천문지리 물상에서 설입니다. 설이가 내려. 그러니까 숙살의 기운이죠. 숙살의 기운. 서리가 내리면 어때요? 낮에 낮이란다. 뭐죠? 밭에 키우는 배추라든지
다 죽잖아요. 설이 맞으면. 과일도 그렇고, 과일이 넘어가다. 그래서, 이 가을설이다. 이게 숙살의 기운이 아주 강하다. 그러니까 숙살의 기운이 경금이 강하냐, 신금이 강하냐 할 적에는 사실은 신금이 더 강한 거예요. 신금이. 그리고 설이가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가을 수확입니다. 수확. 설이 내리기 전에 수확을 해야 돼. 설이 내렸다 그러면 어때요? 빨리 수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수확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확을. 그러니까 이 신금일간이다 그러면 숙살과 수확의 의미가 있으니까 어때요? 좀 숙살이니까 사람들한테 조금 숙살 그런 말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직업으로 가는 숙살은 이게 활인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활인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뭐 검경이나 아니면 의사, 간호사 이런 쪽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잘해요. 그리고 이 숙살은 미용사도 해당이 된다 그랬죠. 미용사나 이런 거 하면은 잘한다. 잘하고 수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업으로 해서 어때요? 자기의 그 어떤 경제적인 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리고 그 시골에 그 이제 가을에 아침 서리가 쫙 내려가지고 있는 그 풍경 보시면은 아주 멋있죠. 세상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덮여 있는 그거랑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세상이 하얗게 그때 이제 아침에 태양이 싹 떠오르잖아요. 그럼 이게 반짝반짝반짝거린다니까 그 서리가 반짝반짝거리면서 또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금도 미남이 많다. 많은데 어때요? 좀 차갑죠. 여기에 비해서. 그래서 좀 외모상으로 보면 어떤 좀 서구적인 미인이면서 어떤 좀 조금은 어떤 차가운 이제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환한 그런 성향이 있더라. 있고 병화와 서리가 착 앉았는데 태양이 싹 떠오르면은 서리가 어때요? 물로 변하는 과정에 반짝반짝거린다니까 태양빛에 멋있죠. 반짝반짝거리면서 물로 변하죠. 물이 생기더라. 그리고 인수를 보면은 인수는 이제 이슬입니다. 이슬. 이제 그 전문적으로 가을 이슬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봄, 여름 해서 이제 쭉 넘어가면 이제 가을쯤 해당되니까 가을 이슬이라는 건데 사실 가을이라는 의미는 큰 의미가 없고 가을이라는 건 그냥 이슬로 봅니다. 이슬. 인수는 어떤 우리가 이슬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물방울이잖아요. 이게 어떤 이슬이면서 고인물 물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고인물로. 그러니까 이 개수는 봄비거든요. 봄비. 그러니까 얘는 비고 비 외에 땅에 이렇게 우리가 저수지에 가다 놨다. 이런 거는 다 인수인 겁니다. 그래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밤에 여름에 어디 놀러 가서 펜션에 잘 때 한번 봐보세요. 밤에 이런 호수나 저수지, 강 이런 물이 있어요. 이럴 때 이 보름달 떠오른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호수 위에 보름달. 정말 그 달빛이 이렇게 쫙 지죠. 태양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이걸 좀 자주 보는데 이렇게 이제 물에 떠 있잖아요. 달이. 그러면 여기 어때요? 달 그림자가 이렇게 되죠. 달이 하늘에도 있고 밑에도 있다니까. 그러면서
달무리가 이렇게 세요. 우리가 들어보실 거예요. 월인청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정화와 임수의 만남이라고. 월인청강이 정화와 임수의 만남. 무슨 뜻이냐면은, 자, 청계의 강이에요. 청계의 강. 강에 달이 도장을 찍은 거야. 도장인자거든요. 우리가 인성할 때 도장인자. 이게 지금 도장이잖아요. 달이 떠 있는데 강물에다가 도장을 콕 찍은 거야. 강 속에도 달이 하나 있다는 거야. 이게 월인이에요, 월인.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정화와 인수예요. 그래서 정임합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양동이에 물을 떠나요. 우리가 어떤 대야에다가 물을 떠나. 이게 개수입니까? 임수입니까? 임수죠. 고인물, 당긴 물은 임수라니까. 자. 이런 대야에 물을 담아놨어요. 대야에. 세수대야에. 그때 밤하늘에 달이 떴어. 달이에요. 달이 떴어요. 달이. 그러면은 달이 어떻게 돼요? 대야마다 달이 하나씩 뜨게 되는 거예요. 대야에 달이 비치잖아요. 대야의 물에 임수에 달이 비친다고. 달이 비친다고. 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달이. 이게 뭐예요? 월인. 달이 도장을. 우리 조상들 멋있죠. 표현을 도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와, 달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 월인. 그래서 청계의 강에 달이 청계라는 거예요. 대야가 청계면은 달이 청계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마다 달이 비치잖아요. 이게 정임합의 모습이다. 그래서, 자, 정화는 임수를 반기지만, 자, 개수는 어떻게 했어? 비잖아요. 비 오면은 태양이고 별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비 오는데 뭐, 별이 어디 떠? 달이 어떻게 떠? 태양이 어떻게 떠? 안 그래요? 다 사라져. 간목은 좋아하지. 간목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운을 하려고 한다. 나중에 물상으로, 사실 이제 명리 같은 물상인데, 물상 진짜 재밌어요. 물상을 한다. 그런데 이걸 꼭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를. 이걸 알고 있어야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임합이라는 게, 이 월인청강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임수일간 역시 정화를 반기는 거고, 정화일간 역시 임수를 반긴다. 왜? 별과 물의 관계라서. 물의 관계. 자, 그 다음은 비입니다, 비. 이 비가 오면은 어때요? 우리가, 자, 음양으로 보통 해보면, 자, 음은 밤이고, 그죠? 양은 낮이다. 음이 여자면은, 양은 남자다. 보통 이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굳이 세기로, 강하기로 하면 음이 세겠어요? 양이 세겠어요? 사람들 착각하는 게 양이 센 줄 안다니까? 음이 셉니다. 음이 세요. 여자가 더 세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잖아요. 남자가 한을 품으면 그런 거 안 내려. 그냥 비 오지. 훨씬 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양중양, 음중음, 음중에 음이 나타나니까 싸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태양도 사라지고 별도 사라지고 노을도 사라지고 달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더라. 하지만 어때요? 비가 와야 나무가 그 물을 빨아들이고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개수는 봄비인데, 봄비는 무토와 합을 하죠. 이게, 자, 이 노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노을이 질 때, 서쪽에, 자, 맑은 날, 우리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맑은 날에 노을이 질 것 같죠. 맑은 날에 노을은 지죠. 노을은 지는데 노을이 멋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노을을 안 본 사람들은 이날에 봐도 어유 노을 멋있다 그러겠죠. 근데 진짜 노을이 멋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올 때입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올 때. 비 오기 전. 비 오기 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싹 몰려오잖아요. 이 구름이 벌게져요. 내가 예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 구름이 빨개져요. 새빨개져. 정말 그 하늘이 서쪽 하늘만 불타는 게 아니고 온 하늘이 불타는 모습으로 될 때가 비구름이 몰려올 때입니다. 비 오려고 할 때. 비 오기 전. 그리고 이게 무토는 이게 어떤 노을이기 때문에 서산의 의미가 되죠. 해가 넘어가는 그 서산. 비는 어디서 와요? 저 서산 너머에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해는 서산 너머로 지고 우리가 보통 비구름이 도시 사는 분들은 모르겠다. 비구름이 확 온다 할 적에 보통 저 서산에서 이리 온다니까. 충남 서산 말고 저쪽 하늘에서부터 비구름이 몰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이 하늘의 십가는 이런 천문의 물상이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개운에 활용을 하고 물상으로 활용을 하면 되더라. 잠깐 커피 한잔 하고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전문지리보다는 얘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개운에 실제로 더 많이 활용되는 건 12지지입니다. 12지지. 자적이면 진사오면 신유술에 이제